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저는 벤처 1세대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좀 하고 1999년도에 서울의 강변역 옆에 그 테크노밸리라고 한 4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의 36층에서 IMF를 겪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정보화 시대를 열었죠. 그러면서 벤처기업, 그 당시로 벤처기업, 창업기업이죠.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스타트 기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문서에.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벤처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했었어요. 정책적으로도 지원도 해줬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러한 정보화 시대를 열고 디지털 혁명의 기반을 닦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산업화를 잇는 제2의 국가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저는 게임 회사 쪽에 90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그렇게 한 3년 정도 있었는데요. 게임 업계에 이제 첫 세대죠. 그 당시 게임 회사가 제품을 내놓은 게 한 10곳 돼요. 지금 대표하는 NC소프트하고 액토즈 소프트, 위메이드, 넥슨, JC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제가 속해 있던 곳은 코디넷이라는 회사였었는데요. 그때 엔젤 투자자를 이렇게 막 모으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가 99년도가. 증자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투자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엔젤 투자자라고 하죠. 천사. 어려운데 도와주는 그런 의미의 이제 엔젤을 붙인 거죠. 이제 성장하면 큰 부를 또 얻게 됩니다. 엔젤 투자자가. 사업 설명회도 각사마다 많이 했죠. 투자를 받으려고. 저는 마케팅 쪽에 있었는데요. 투자 설명회를 해가지고 한 6, 70억 투자를 받았어요. 그 당시 6, 70억이면 큰 돈이죠. 그래서 지금 테헤란로의 선릉역 있죠? 선릉역을 나오면 KTV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올라와서 회사가 있었는데 테헤란로 라인은 비싸서 못 들어가고 조금 들어와서 회사가 이제 임대해서 그렇게 큰 건물에 2층을 다 썼는데 게임 회사로만 봤을 때는 여러 장르가 많이 나왔어요. 롤플레잉 게임, RPG 게임. 대표적인 게 리니지죠. 역할 수행하는 게임. 그리고 액션 게임. 액션 슈트 게임. 그런 장르가 이렇게 이제
생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리니지를 했고, 넥슨이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여기 시리즈로 나왔죠. 에토즈가 미래의 전설인가? 유미드가 미래의 전설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저희는 액션 슈팅 게임이라고 해서 스타 체이스, 전투, 아바타로 전투하면서 상대와 말을 이렇게 핸드폰 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특허를 받아서 상당히 그 유망한 게임 회사로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했었는데, 미국의 그 모 회사하고 MOU까지 했어요. 근데 그 회사 자체도 지금 보면 페이퍼 회사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막상 제품을 각 회사에서 장르별로 시장에 내놔 보니까 그 당시 그런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곳은 PC방이었습니다. PC방이 그 당시에 2만 5천 곳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산업이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되면 적게는 2만 개, 많게는 4만 개, 5만 개까지 형성이 되죠. 뭐 카센터 한 4만 개. 지금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차가 많이 생산이 됐어도 경쟁이 심해가지고 지금은 2만 5천 곳 되려나요? 그런 면에서는 커피 전문점이 뭐 10만 개가 넘으니까 많은 거죠. 스타벅스만 2천 개니까. 스타벅스도 지금은 좀 하향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이제 베타를 만들죠. 베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각 PC방을 직접 찾아가서 그 CD로 깔아줍니다. 그러면서 유저를 확보를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무료죠. 그거는 무료 시장이 1년 2년 되다가 리니지 NC소프트부터 유료화를 시작하죠. 뭐 월정액 아니면 시간별, 그렇게 유료화를 시도하면서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회사, 경쟁에서 도태하는 회사가 이제 구분이 돼요. 유료화를 했느냐 못하느냐이다. 근데 저희 같은 액션 슈팅 게임은 그때 소비자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게임 장르였어요. 그러니 뭐 6, 70억 투자를 받았어도 개발팀, 디자인팀, 영업팀, 경영지원팀 해서 직원들 급여 뭐 이렇게 임대료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4, 5년 버티기 힘들어요. 6, 70억 수익이 없습니다. 지출만 계속 발생하니. 저는 한 2년 반 있다 나왔는데 사세가 기우니까 뭐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또 나와야 되고, 제 자체가 그 당시도 4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 쪽 IT에 대한 접근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가 막 이제 4대 통신, 천리안, 유니텔 이런 것들 홍보할 때죠. 그래서 살아남은 게임 장르가 RPG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고, 그 이후로 뭐 MMORPG 이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는 했어요. 업그레이드는 했는데
한때 이제 중국에도 진출을 다 했죠. 그런 게임 회사들은. 세계 또 일부 지역에 진출하고 해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를 이어가요. 그래서 게임 산업이 국내와 국외 합쳐서 뭐 한 4, 5조 원 규모? 그렇게까지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수익률도 좀 괜찮았고,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또 몇 년씩 걸리고. 그런 게 결국은 스타트업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벤처기업, 창업기업. 김대중 대통령님이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누군가 아셔요? 박지원 의원이에요, 지금. 최고령 의원. 해남. 그쪽. 그때, 박람회를 했어요. 게임 박람회. 박람회를 했는데, 오셨더라고. 그러면 24년 전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82세인가 3세니까 50대 후반에 오신 거지. 젊으시더라고. 사람들 진짜 많이 이렇게. 그때는 정권 2인자 소리도 듣고 막 그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박지원 의원님 젊은 시절을 한번 보게 되고, 텔레비 나오면 요즘에 이제 연세 들어오셔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조언도 하시고 하는 거 보면 참 세월이 좀 참 빨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까지 정치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떤 산업이든 구조조정이 돼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소비자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장르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게 또 생태계고, 그걸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무한정 창업기업이라고 해서,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다 규정이 있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 같이 이렇게 그 당시에 창업된 게 그 핸드폰 결제하는 회사들이 있죠. 게임을 요금을 주는데 핸드폰 결제. 다날하고 모빌리언스. 그런 회사들이 창립을 막 그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날하고 모빌리언스를 이렇게 계약도 했습니다. 그쪽 영업팀장하고. 그런 기억도 나는데, 지금 다날 상장해가지고 주식가치가 한 14,000~15,000원 하나요? 좀 주식이 좀 빠졌으니까 11,000원대 하려나? 뭐 자세히 안 보니까 상장은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더라고요. 모빌리언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출범한 게 네이버, 다음, 한국어 컴퓨터, 뭐 이런 회사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검색 그 회사들이 많았어요. 야후, 프리첼, 라이코스, 네이버, 다음, 뭐 여러 곳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살아남은 건 네이버하고 다음, 그리고 이제 구글이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들어온 거고, 3대 검색 시장 아니에요. 김택진 NC소프트 회장이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잘해서 어떤 성공 신화를 보여준 케이스죠. 저희 대표는 이제 서강대학교 출신인데, 아무튼 장르가 잘못 좀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생태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상당히 그런 결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소비자가 뭘 좋아할까 어떻게 알아요? 이 RPG 게임은 중독성이 있잖아요. 한번 하면 10분, 5분 못하죠. 보통 2시간, 3시간 하는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제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핸드폰 모바일 게임이 막 접목을 하려고 해서 그 영상 등급 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참석해서 모바일 게임을 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규정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어요. 실시하기 전에. 그때 저도 참석했는데 그 10개 회사 담당자들이 다 같이 참석을 또 했었습니다. 해서 정부 측 얘기 듣고 이제 회사 측 얘기도 들으면서 그런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제도나 어떤 법령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가장 먼저 모바일 게임을 시도한 데가 넥슨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게임 회사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근데 뭐 검색 창업 기업이든 게임 회사든 2000년대 그렇게 초반에 1990년도 후반에 창업 1세대가 닷컴 붐을 일으켜서 그때 드루넷,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은 뭐 500원짜리가 30만원, 40만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단기간에 빠져서 다 사라지고 닷컴 버블이 한 80% 빠졌어요. 거품이. 그러니까 거의 없어진 상태. 많이 회사가 또 사라지고 경쟁력 있는 회사만 남은 거예요. 창업 1세대에서 유니콘 기업이 된 회사들은 유니콘 기업이 10년 안에 1조를 매출해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23곳 정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회사가. 2000년대 초반 후반 1990년 후반에 만들었 많은 창업 기업이 있었는데 유니콘 기업은 23곳 정도 있는 거고 뭐 1조가 안 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이제 떠받치는 건데 이제 기존의 굴뚝 회사 그리고 이제 대기업 10대 그룹 그런 회사들하고 떠받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주식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벤처 선배 입장 아니에요? 2019년 말 2000년대 초반부터 코로나가 오면서 주식이 급격한 상승을 하죠. 그게 1년 1년 8개월 상승해요. 수직 상승. 네이버로 따지면, 저 다음으로 따지는 게 다음은 2017년부터 꾸준히 오르는 회사고, 다음으로 따지면, 네이버로 따지면 20만원짜리가 2019년 그 말에 2020년 초반에 20만원짜리가 NC소프트가 21년 여름이가 7, 8월에 100만원을 딱 찍어요. 5배 올려 5배.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거품이 또 닷컴 버블처럼 확 꺼지죠. 20년 만에. 흔히 이제 우리 그 증권 하는 증권 직원들끼리는 주식도 고향 찾아간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고향 간다고. 다시 20만원 와 있더라고. 그게 8개월 만에 딱 20만원 온 거죠. 1년 8개월 만에 20만원짜리가 5배 상승해서 100만원 됐다가 8개월 만에 다시 20만원을 온 80%가 꺼진 거죠. 오른 거는 500%가 올랐는데
빠진 거는 80%, 20%밖에 안 나왔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온 거 아니에요? 20%. 너무 많이 빠졌죠. 80%는. 네이버는 47만 원 갔다가 67만 원 갔다가 지금 17만 원 하나요? 네이버가 17만 5천 원 정도 하죠. 한 65% 빠졌죠. 네이버는 조금 덜 빠졌죠. 한 15%. 그리고 카카오는 한 7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고점. 한 5년을 보면. 그러다가 지금 한 3만 7천 원 하자. 그럼 얼마가 빠진 거야? 한 75% 빠졌지. 75%. 그래 이제 주식을 보면서 주가지수 자체는 3,300을 찍고 2,600선까지 내려왔으면 24%? 25% 빠진 건데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그 주문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3배 이상 빠졌다. 그러면 그 주문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유니콘 기업들이 그 가격, 거품이 있었나? 가격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선배 입장에서. 네. 제 생각에는 거품이라기보다 제가 그 주문서를 넣어드리면 그 가격을 해서 알려주시고 네이버든 알려주셔야 제가 입금을 해드린다고요. NC소프트든 네. 카카오든 성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계열사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여러 분야에 진출도 많이 했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골목 상권까지 너무 이렇게 작은 것까지 이렇게 침범을 해서 글쎄 말이 좀 이렇게 이제 진출을 해서 자영업자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약간의 좀 비난 섞인 여론도 있었는데 이제 뭐 자제한다고 하니까 또 거품 너무 이 재무적으로 움직였어요. 카카오 자체가 내실 위주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속된 말로 고향 주식 주가가 고향을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횡보를 지금 한 2, 3년째 하더라고요. 박스권에서. 제가 보니까 그래프가 별로 안 좋아.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래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노력은 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후배들이. AI라고 하는 산업에 대한 예지력이 없었던 거예요. 네이버가 AI가 어떻게 접목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새로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서 새로운 생태계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네이버는. 그러니까 65%씩 빠지는 거야. 그리고 NC소프트도 이제 게임을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다 국가별로 다 만들잖아요. 중국도 대부분이 중국에 수출 많이 했는데 중국도 자체 게임 회사도 있고 이제 이 게임 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 중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중간재를 덜 써가는 상황이 돼요. 탈중국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서 탈중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거야. 용어를 저는 최상목 부총리하고 좀 다르게 봐요. 우리가 탈중국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중국에서 경쟁이 안 돼가지고 나오는 거야. 경쟁력이 없어서 나오는 거지. 거기서 투자 수익률이 있는데 안 나오죠. 탈중국 하는 게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쟁해서 지는 거예요. 중간재 자체를 이제 다 중국이 하는데 뭐 우리한테 굳이 중간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자재 줘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주면은 뭐 완제품 만드는 그런 것들을 중국이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만큼 기술이 중국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 메이드 인 차이나. 예, NC 소프트도 그렇고, 뭐 에토즈나, 넥슨 김태정 사장은 3년 전인가 미국에서 스스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좀 안타깝죠. 뭐 아쉬울 게 뭐이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약간 구설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존심을 많이 다치셨나 뭐 1세대로서 그분도 참 기여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또 가시고 카카오도 한 게임부터 출발한 거 아니에요. 카카오 그 대표가 카카오 그 한 게임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그 미국의 디지털을 배워와서 카카오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재무적으로만 그렇게 회사를 키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AI를 못 봤냐?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AI 산업이 없잖아요. 네이버도, NC소프트도, 카카오도. 이 AI가 접목이 안 되면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돼지 농장도 적당한 상황에서 돼지를 팔아야 수익률이 높죠. 적당한 그 한계점을 넘어갔을 때 사료를 계속 주면 돼지의 가치는 100에서 머무르는데 사료는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럼 100에서 파는 게 제일 고부가 가치죠. 그걸 AI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CCTV를 딱 쏘면서 AI가 보면서 이 돼지의 체중을 체크하고 사료를 먹으면서 그 잠재적인 자료를 가지고 요때가 최적의 양돈의 상황이다. 그럼 그때 팔아주는 시점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제 발달한 거죠. 양돈 업체도. 그러면 사료를 더 이상 안 줘도 원가가 더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적의 상태에서 최고의 효율이 있는 상태에서 돼지를 판매하는 시점을 알려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추론이 아니라 잠재적인 데이터, 잠재적인 그 행위를 학습을 해서 이때가 가장 좋을 때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최적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추론이라고 하기보다 AI가 조금 더 스스로 생성한 자료를 조금 더 고급 정보로 생성한 그러한 정보. 아적은 추론이라기 보기보다는 어렵다. 잠재적인 행태를 더 고급의 정보로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와 있죠. AI가. 그러니 AI를 제쳐두고서 RPG의 게임의 형태만 바꾼다? 스토리만 바꾼다? 그러면 시장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겠느냐?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줄고 결국은 사양산업이 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분야는. 참 저는 네이버, 다음, 뭐 웹젠 같은 데는 나스닥에도 상장이 돼 있죠. NC소프트, 카카오 이런 창업 1세대를 보면서 참 스스로 알을 또 깨는 것은 어려운 거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기가 못했으면 다음 벤처 2세대한테 나는 못하니 네가 AI를 한번 접목을 해봐라. 던져줬어야죠.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미래가 어두운 거죠. 기존에 조그만한 진짜 방 한 칸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돼가지고 어렵게 해서 유니콘 기업이 돼서 몇 조의 국내 시장에 검색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게임 시장을 장악하고 이렇게 커왔는데 이제는 자의반 사라져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온 벤처 1세대.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벤처 1세대가. 돈이 좀 있으면, 돈이 좀 있을 거예요, 유보금이. AI에 투자해야지. 정부가 지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지, 본인들도. 재투자를. 그 시대를 잘 읽었던 그 샤프한 게 다 이제 없어지는 거야. 나이가 이제 5, 60대 되니까 20대 초반에 그런 샤프한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기득권화 돼버리는 거야. 경영진이. 그런 것 같아, 제가 보면. 물론 전문 경영인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뭐 경영도 하지만 네이버 김혜진이도 한계를 맞는 거야, 다. 그러면 내가 못하면 연구소 만들어가고 투자를 해줘야지. 스타트 기업을 만들고 자회사로 지금 20, 30대한테 기회를 줘야죠. 기업에 돈 쌓아놓으면 뭐해? 우리나라 기업 돈 지금 많거든. 근데 투자를 못하는 거지. 누가 될까 모르고 대통령도 미국에.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해.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많이. 돈은 많아, 유보율은. 많으면 뭐예요? 성장을 못하면 깎아먹는데. 빨리 투자를 해가지고 AI를 접목을 하고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고부가치를 창출해야지. 민간도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벤처 1세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 파일을 복사한다고요? USB에다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프린트를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언뜻 주식 왜 이렇게 떨어졌지? 이런 생각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고.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네. 돈을 메일에 넣어갖고 민간도 방향을 잡지만 정부도 방향을 잡거든요. 메일을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정부가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제도를 만드는 게 정부 아니에요. 여야. 법 만들고 시행령 만들고 그 인프라 SOC 어떤 산업이든 SOC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간접자본. 자동차가 길이 있어야 가듯이 AI도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 인프라의 기본이 뭐예요? 전력을 빨리빨리 수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든 전력이 끊기지 않고 지속성 있게 와야 되거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 지금. 속도도 빨리 해야 되는데 속도가 28이야. 세계. 그리고 남해안에 있는 전력 생산하는 게 못 와요. 이 송전망이 없어서. 이 인프라가 생태계가 안 돼, 이게 제일 큰일이야, 또. 생태계가 안 돼 있으니까 외국 기업이 와도 유치를 못하는 그런 AI의 생태계. 이거 참 큰 문제가 있어.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데이터 센터는 사실 하드웨어 성격이죠. 많은 데이터를 모아놓는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그 위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디바이스 위에 소프트웨어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는 데이터 센터 자체도 열악하고 그 위에 설정돼야 될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자체도 지금 모닥불이 없으니
발길이 너무 먼 거죠. 그래서 정부는 민간하고 유니콘 기업하고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 대기업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해서 AI 생태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생태계를 이용할 스타트 기업 육성하고 기존의 스타트 기업에서 유니콘 기업이 된 회사와 대기업들이 빠르게 AI를 초월할 수 있게 선도주자가 될 수 있게 가속화시키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재정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는 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또 과학계 의료계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었지만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나 늦추면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인재를 모으고 나가지 않게 하고 그 인재들이 있을 이유를 주고 연구하게. 그러면서 기술이 나오면 제도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성하고 법을 만들고 보완을 하고 보험을 드는 이러한 산업의 성장 플로우를 빨리 만드는 조성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하고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